여러분 잠깐 멈춰주세요. 절대 이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약을 10년 넘게 드셔도 안 잡히던 혈당과 혈압이 마트에서 단돈 1, 0원짜리 하나로 3개월 만에 잡혔습니다. 이게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시나요? 밥 한 그릇 드신 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버리시나요? 혈압약, 당뇨약을 몇 년째 드시는데도 수치가 잡히지 않으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혈당과 혈압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사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혼자 있을 때보다 무려 2.7배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것, 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째, 오이가 왜 당뇨와 고혈압의 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이 속에 숨겨진 5가지 놀라운 성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셋째, 오이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실제로 3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을 잡으신 분들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섯째, 계절별, 상황별 오이 활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되는 황금식품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72세 최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 뵐 때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앉으시면서도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셨고 신발을 벗으시는데 발등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5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추가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고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다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꾸만 화장실을 찾게 된다고 하셨어요.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시니 수면도 부족하시고 낮에는 항상 피곤하신 거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무릎도 아프고 기운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보느라 평생 당신 건강은 뒤로 미루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좋아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건강이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드셨어요. 특히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바나나, 포도, 수박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위해 드시던 그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건 최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겐 과당이 문제가 됩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거든요. 저는 최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더 드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바로 오이였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오이요? 그게 뭐가 좋다고요? 하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맞죠? 처음 들으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셨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은 절반으로 줄이셨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이렇게 강력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이랑 비슷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흐르고 압력이 높아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터질 것 같은 것처럼요.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 나트륨을 강제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오이 한 개에 칼륨이 약 147mg 들어있고 중간 크기 오이 한 개가 대략 300g이니까 오이 한 개만 드셔도 칼륨을 440mg 이상 섭취하시는 겁니다. 2015년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량이 하루 0mg씩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1 낮아진다고 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혈압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손발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사라지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고여있던 물이 함께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발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신다면 그건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오이가 강력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후 혈당 급등,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 한 그릇 드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오이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고작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흰쌀밥이 73, 식빵이 75 정도 됩니다. 당근도 71, 수박도 76이에요. 그런데 오이는 15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드시면 밥의 혈당 지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브란스 당뇨병 센터가 E형 당뇨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 식사 전에 오이를 100g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8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최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오이 반 개씩을 드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어요. 이렇게만 바꾸셨는데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78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하나도 안 늘렸는데 말이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 속 피세틴 성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시면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뇌경색이나 치매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비당뇨 환자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세틴은 노화로 인한 신경질환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고혈당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뇌까지 가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최 할아버지는 3개월 후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관벽 두께를 재는 검사인데 이전보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약만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의 쿠쿠르비타신이 지방간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74%, 거의 10명 중 7명이 지방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쓴맛이 나는 부분, 특히 꼭지 부분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이에서 쓴맛이 난다고 무조건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지 부분일 이 cm 정도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의 실리카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실리카, 즉 규소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데 실리카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오이는 실리카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더욱 촉진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탄력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의 강력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당 지수 15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피세틴으로 뇌를 보호하고, 쿠쿠르미타신으로 지방간을 막고, 실리카로 혈관을 강화합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오이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이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모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오이를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핵심 영양소 절반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껍질을 다 벗기고 드셨어요. 왜냐하면 껍질이 쓰리고 농약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오이의 진짜 보약은 바로 이 껍질에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 즉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게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K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어요. 비타민 K가 왜 중요하냐면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한 컵 분량의 오이에 비타민 K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적게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정말 무서운 문제잖아요. 오이 껍질 하나가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농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식초물에 5분만 담가 두세요. 물 1L에 식초 2스푼 정도 넣고 오이를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 농약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렇게 씻은 오이를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할아버지께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서 그동안 효과가 덜했구나 하고 깨달으셨어요.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혈압 수치가 더 빠르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이는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이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드시면 위장의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뒤에 드시는 음식의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공복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오이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오이의 찬성질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물 한 잔 드신 후 30분 뒤에 오이를 드세요. 저녁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저녁 식사 때 드시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이를 자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라면 두껍게 써는 게 더 좋습니다. 두껍게 썰수록 씹는 횟수가 많아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거나 약간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 부담이 덜 가니까요. 네 번째, 오이의 꼭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쓴맛이 강하게 나는 오이는 꼭지 쪽에 2cm 정도를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잘라낸 꼭지 부분으로 절단면을 문질러주면 쓴맛 성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도 예전부터 하시던 방법이에요. 우리 전통지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이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첫 번째 궁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오이의 칼륨과 만나면 혈관벽을 강화시켜줍니다. 사과의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니까 심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죠. 아침에 오이 1개,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설탕은 독입니다. 레몬 몇 방울 짜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C도 추가되니까 더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과와 오이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섭취할 때보다 혈당 안정 효과가 31%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궁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는 찬성질을 중화시켜주고 피세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버무려 드시면 최고의 혈당 관리 반찬이 됩니다. 이거 한 그릇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오이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오이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오이를 잘게 다져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민트 잎을 살짝 올려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 궁합은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오이의 피세틴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항염 효과가 강화됩니다. 게다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두부와 함께 무치거나 오이 냉국에 두부를 함께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궁합은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이거 의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특급 간식입니다.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오이 스틱에 무가당 100% 땅콩버터를 살짝 찍어서 드세요. 단, 땅콩버터는 반드시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려요. 성분표에 땅콩만 적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면 오이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첫 번째,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오이 한 개의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14% 들어있는데 생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식초를 뿌려서 드세요.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넣으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이걸 모르셨어요.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드셨는데 알고 보니 영양소를 다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오이와 알코올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가끔 오이 무침과 막걸리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이의 이뇨작용과 알코올의 이뇨작용이 합쳐지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오이의 혈당 안정 효과를 상쇄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일반인에게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섭취량을 정하세요. 여러분,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항상 나중으로 미루셨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나이 드셔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저는 그런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트에서 오이 몇 개만 사셔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3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을 잡으신 분들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을 드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첫 번째 음식으로 오이 반개와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드세요. 여기에 레몬 몇 방울을 짜서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이걸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 국, 반찬 그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혈당 지수가 50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셨는데 사실은 혈당이 부담이 가는 과일입니다. 오전 10시 아침 간식 시간입니다. 출출하시면 오이 스틱 두세 개를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서 드세요.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낮 12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전 15분에 오이 반개를 식초에 살짝 버무려서 드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40이나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무가당 땅콩 버터에 찍어 드세요. 오이 스틱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최고의 간식이에요. 빵이나 과자 대신 이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가 0.4%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오이 냉국을 곁들이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풀고 식초를 살짝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저녁에 이 냉국 한 그릇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셨는데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양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 이후는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단,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오이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몸속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에 오이를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고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오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몸 상태도 다르고 오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게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봄철에는 오이의 항염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세요. 봄 오이는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껍질째 드시거나 얇게 슬라이스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 C가 추가되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봄에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황사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오이를 1개 더 드세요. 혈관 보호 효과가 더욱 필요한 날입니다. 여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여름은 오이의 계절이죠. 오이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은 때입니다. 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칼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여름에는 오이를 하루 2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냉국으로 드시면 시원하고 수분 보충도 되고 칼륨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예요. 여름철 오이 냉국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여름 음식입니다. 단,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냉장 온도 정도로 드세요. 가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가을에는 혈당이 계절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 내내 활동량이 줄고 추석 같은 명절에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겨울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겨울에는 오이가 제철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맛도 여름보다 덜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겨울에 가장 높아지는 계절이에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오이를 사서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 보관했다가 드세요. 너무 차가운 오이는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오이 냉국보다는 살짝 데친 오이, 무침이나 오이 볶음으로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겨울에 오이가 비싸다고 아예 안 드시지 마세요. 혈압 관리가 제일 필요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니까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g인데 2개면 600g예요. 이 정도면 칼륨을 880mg 정도 섭취하시는 건데 성인 하루 권장량이 3,500mg이니까 약 25%를 오이로 채우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오이를 먹어도 되나요? 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오이를 드셔도 됩니다. 오이는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주는 식품입니다. 약과 충돌하지 않아요. 다만 오이를 드시면서 혈당이 점차 안정되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가 써서 못 먹겠는데요. 오이에서 쓴맛이 나는 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쓴맛이 나는 오이는 꼭지 부분이 ECM를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오이를 고를 때 너무 크거나 너무 노란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시면 쓴맛이 덜합니다. 씻을 때 소금으로 껍질을 문질러 씻으시면 쓴맛이 더 줄어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 대신 오이 주스로 드셔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생오이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이를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혈당 조절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반드시 생오이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를 돕고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게 해주거든요. 단,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드럽게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과를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지나면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혈당 수치는 3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혈압은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3일 드시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이는 5가지 이유로 당뇨와 고혈압에 강력한 식품입니다. 첫째,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째, 혈당 지수 15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셋째, 피세틴이 뇌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넷째, 쿠쿠르비타신이 지방간을 예방해줍니다. 다섯째, 실리카가 혈관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오이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드세요. 식사 15분 전에 드세요. 사과, 식초, 요거트, 두부, 땅콩버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생당근, 알코올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하루 루틴도 기억하세요. 아침 7시 30분에 오이 사과 주스, 10시에 오이 요거트 간식, 점심 전에 오이 식초 무침, 3시에 오이 땅콩버터 스틱, 저녁에 오이 냉국,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3개월을 하셨고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게 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차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모두 드시고 혈당, 혈압이 좋아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이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생으로만 드시거나 단순하게 무침으로만 드시는데 사실 오이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성분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오이 활용법의 고급편을 알려드릴게요. 오이 발효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혈압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이 2개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물 1L에 오이 슬라이스와 레몬 반 개즙을 넣으세요.
냉장고에 8시간 두시면 오이의 칼륨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이 물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세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 한 알의 효과에 맞먹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오이 물 한 잔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고급 활용법은 오이 된장 무침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에는 나토키 나제와 비슷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혈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오이를 더하면 혈관 건강에 더없이 좋은 반찬이 완성됩니다. 오이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집에서 담근 된장 한 스푼, 들기름 반 스푼, 다진 마늘 조금을 넣고 무쳐 드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와 오이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혈관 염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도 한국 전통 발효식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8% 낮춘다고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고급 활용법은 오이 달걀 스크램블입니다. 단백질과 칼륨의 황금 조합이에요. 달걀 2개를 풀고 오이 반 개를 잘게 다져서 함께 볶으세요.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오이의 식이섬유와 결합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드시면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이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위장이 약한 분들의 오이 섭취법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이를 드실 때 이 세 가지를 지키세요. 첫째, 오이를 살짝 소금에 절여서 드세요. 소금에 10분 정도 절이면 오이의 찬 성질이 어느 정도 중화됩니다. 물기를 꼭 짜고 드시면 위장 부담이 훨씬 줄어요. 둘째, 생강과 함께 드세요.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이 무침에 생강즙을 조금 넣으시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오이를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도 오이의 차가운 성질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셋째, 처음에는 하루 반 개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장이 적응을 못할 수 있어요. 2주 동안 하루 반 개씩 드시다가 그 다음 2주는 하루 한 개로 늘리고 한 달 후에는 한 개 반으로 늘려가세요. 네,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면 어떤 분들도 위장 부담 없이 오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 하나로 건강이 바뀌는 것이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딱 2주만 실험해 보세요. 2주 동안 매일 아침 오이 한 개와 사과 반 개를 갈아서 드시고 저녁 식사 전에 오이 반 개를 식초 무침으로 드세요. 2주 전과 2주 후에 혈압을 재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발목 붓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버드 의대 존 라센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오이를 즐겨 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오이를 밥상에서 빠지지 않게 드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이제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통 식습관에 답이 있었습니다. 비싼 수입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는 오이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셔서 오이 5개를 사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웃으면서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이 첫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그게 제가 매일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실 때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고르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오이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면 영양이 적은 오이를 드실 수도 있어요. 좋은 오이 고르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한 녹색을 띠는 오이가 가장 좋습니다. 노란빛이 돌거나 연두색에 가까운 오이는 이미 숙성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비타민과 피세틴 함량이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게를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도 묵직한 오이를 고르세요. 수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오이의 핵심 영양소는 대부분 수분과 함께 있습니다. 셋째, 꼭지를 확인하세요. 꼭지가 신선하고 색이 진한 오이가 갓 수확한 겁니다. 꼭지가 말라 있거나 떨어진 오이는 수확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영양소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이 보관 방법입니다. 오이는 냉장 보관이 기본이지만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도 가장 따뜻한 칸인 야채 칸에 보관하세요. 오이를 세워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키친타월로 하나씩 싸서 세워두시면 일주일까지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절대로 씻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씻은 후 보관하면 수분이 많아져서 금방 물러집니다. 드시기 직전에 씻으세요. 여러분, 오이 하나로 건강을 지키는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꾸준히 걷고 오이 한 개를 드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떤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경제 발전의 주역이셨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누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그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려면 지금 당장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섭취법을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면서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조절하세요. 오이는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의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